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제 이름은 영자, 나이는 54이에요. 빌딩 청소부로 일한 지가 벌써 7년째네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정도로만 봐요. 하지만 저도 저만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바닥에서 일어섰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죠. 큰아이 수연이가 고2, 둘째 민호가 중3이었어요. 수연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꿈꾸고 있었고 민호는 좀 개구쟁이였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간다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세요? 교통사고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 보험금이 좀 나왔어요. 5천만 원. 그런데 남편 빚이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 뿐이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0이 넘은 여자를 어디서 써주겠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 닥치는 대로 다 지원했어요. 첫 번째 일자리는 식당이었어요. 하루 10시간씩 서서 설거지하고 홀 치우고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손님한테는 웃으라고. 인상 쓰지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반찬 왜 이렇게 적게 줘? 장사하는 마인드가 뭐야? 그때 사장님이 오시더니 영자씨, 손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수연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알바할게. 나 대학 안 가도 돼.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어요. 빌딩 청소였어요. 시급이 좀 더 좋았거든요. 첫날 출근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깜깜할 때 일어나서 33층짜리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을 내가 다 치워야 하나 싶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무거운 청소기 끌고 계단 오르내리고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일하고 집에 오면 몸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적응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은 참 매정했어요. 한 번은 20층에서 젊은 여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화장실 냄새 나는데 제대로 안 닦았나요? 확인해 봤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트집 잡고 싶었나 봐요. 또 어떤 때는 임원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리면 어떡해. 빨리빨리 해.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었는데도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수연이는 고3이 되어서 더 공부에 매달렸고 민호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비가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거였어요. 14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드 대출을 받았어요. 조금만, 몇 달만 버티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수연이 대학 입학금만 해도 500만 원. 계산해보면 매달 200만 원은 나가는데 제 월급은 14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들은 얘기가 사채 써봐. 은행보다 빨리 빌려준다고.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줌마 걱정 마. 이자만 매월 20%씩 내면 돼.
그때는 20%가 얼마나 무서운 이자인지 몰랐어요. 6개월 지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결국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갚고 또 빌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빚이 2,500만 원이 됐어요. 김 사장 전화가 올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 어느 날 25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회의가 없을 때 들어가는데 그날은 실수로 회의 중에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할게요 하고 나오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얘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번 재개발 발표 나면 A구역 땅값이 최소 2배는 오를 거야. 맞아. 우리 회사가 시공사로 들어가니까 확실해. 조용히 해. 이거 세어나가면 우리도 끝이야. A구역 바로 우리 동네였어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더 들어봤어요. 다음 달 15일에 발표 난다고 하던데. 그럼 그 전에 최대한 사둬야겠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절대 세면 안 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이번이 기회다. 한 번만 잘 되면 아이들도 편하게 키우고 빚도 갚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A구역 땅값이 평당 2천만 원. 만약 정말 2배가 된다면 4천만 원. 한 평만 사도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뺏어 쓸까 고민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 일요일에 시댁에 가서 상의해 볼까 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어머님, 저 재개발 정보 하나 알게 됐는데 투자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빼서 땅 좀 사볼까 하는데요.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뭐? 투자? 너가? 그 표정이 정말 무시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기어봐야 청소부 신세인데 무슨 투자야? 내 남편이 살아있어도 이런 꿈은 안 꿨을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형수,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마. 괜히 욕심 부리다가 남은 돈마저 날릴까봐 걱정이야. 시누이는 더 심했어요. 언니, 정신 차려. 애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대면서 무슨 투자야? 차라리 그 돈으로 빚이나 갚아.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못 참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하루에 변기 몇 개를 닦는지 아세요? 그 손으로 번 돈 한 푼 한 푼 허투루 쓴 적 없어요. 능력도 없이 남이 벌어다 준 돈에 기대 사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시동생이 발끈했어요. 형수? 지금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언제 놀고 먹었다고. 그럼 뭐하고 계시는데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다고 이런 소리까지 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네, 나갈게요. 다신 안 올게요.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평생 그렇게 큰 소리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시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한 번쯤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수연이가 대학 2학년이 됐고 민호도 고2가 돼서 대학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둘 다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빼서 A구역 땅 한 평 반을 사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어요. 매일 뉴스를 찾아봤어요. 재개발 소식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재개발 구역이 최종 결정되었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시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구역? A구역이 아니라 시구역?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3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A구역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뉴스 봤어? 역시 청소부는 청소부지. 개미가 코끼리 흉내 내다가 다리 부러진다더니.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수연이가 엄마 내가 휴학할게. 민호도 나도 공부 안 하고 일할게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며칠을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어느 날 빌딩에서 일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25층 회의실 그날 들었던 그 대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절대 세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멋대로 들었지만 그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내부 정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이번이 기회다 하는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냉정하게 판단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어요. 김 사장한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큰 돈은 못 갚겠어요. 대신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법적으로도 상담받았는데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김 사장이 화를 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럼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내. 안 그럼 진짜 가만 안 둬. 그렇게 정리됐어요. 50만 원. 제 월급에서 50만 원을 매달 내려면 정말 빠듯하지만 못할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이해해줬고 수연이는 장학금을 받고 민호는 야간 고등학교로 옮겼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어요. 빚은 여전히 많지만 적어도 매달 조금씩은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B구역이 다음 재개발 대상이래. 이번엔 확실하다고 하던데. 또 똑같은 얘기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번엔 진짜래. 내부 정보야. 빨리 사두자. 늦으면 후회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처럼 속아서 고생할 사람들이 또 생길까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곳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니까 다들 신기했나 봐요. 저 영자예요. 여기 사는 영자.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떠도는 재개발 소문 절대 믿지 마세요. 저처럼 바보 되지 마시고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평생 모은 돈 걸지 마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가 왜 저래? 무슨 일 있었나?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그런 소문 믿고 전 재산 날렸어요. 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러자 순덕이가 박수를 치더라고요. 영자 언니 말이 맞아. 나도 거의 속을 뻔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만 살라는 거야? 돌아보니 철수 아저씨였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도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러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으로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부자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부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 닦는 33층 빌딩. 그곳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저 같은 청소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고 제 가치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져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는 청소부야.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든. 너희들도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살아라. 수연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민호가 열심히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5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빌딩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제겐 큰 의미였어요. 지난주에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요즘 소문 들었는데 시장에서 큰 소리 쳤다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네, 그랬어요. 왜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근데 돈은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김 사장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순덕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영자 언니, 김 사장이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했는데 다들 거절했대. 언니가 한 말 때문에. 아, 그래서 김 사장이 전화했구나. 제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더 신중해졌던 거죠.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낸 거잖아요. 어젯밤에는 김 사장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이자 좀 깎아줄게.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그냥 영자 씨도 열심히 사니까. 서로 힘들게 살지 말고 잘 살자고. 김 사장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김 사장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갚을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빚진 건 사실이니까.
책임지고 갚아야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3층 빌딩으로 출근했어요. 여전히 청소부예요. 월급도 그대로 140만 원이고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제가 저를 보는 시선도, 이제는 일할 때 허리를 꼿꼿이 펴요. 내가 이 빌딩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요. 수연이는 대학 3학년이 됐고 학과에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호도 고3이 돼서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에요. 둘 다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야, 명절에 좀 와라. 애들 보고 싶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아마 시동생이나 시누이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번 추석에는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빚은 아직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요. 매달 30만 원씩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니까요. 어제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인턴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오늘도 웃으면서 일해요. 비록 보잘것없는 청소부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제 손에 묻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이고 제 자부심이에요. 그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는 없어요.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저는 더 이상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바로 진짜 부자니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청소부의 반격. 아니, 청소부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